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이지는 국내에서 산화철 생산 1위 업체입니다. 이 산화철이라는 건 이 페라이트라는 그 자석류의 핵심 소재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석이라고 주변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이 페라이트 자석입니다. 기존에 이 페라이트 자석은 전자파 차폐용으로 많이 사용됐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 페라이트의 기능이,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속 회전에 쓰이는 이 전기차 모터에도 이 페라이트 자석을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이 자석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습니다. 그 말 뜻은 산화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. 이 산화철의 용도를 보시면 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자파 차폐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. 그리고 이 전자파 차폐용 이 페라이트의 핵심 소재인 산화철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지라는 회사는 박지만 씨가 대표로 있는데, 이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입니다. 유일한 외아들. 네. 그리고 이 회사가 최근에 합병을 했던 이지테크라는 회사와 이지메탈, 이 업체들이 이 산화철을 포항제철 내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하는 그 생산을 위탁하는 그 회사입니다. 광양제철소와 울산에 있는 포항제철소, 이 여기서 이제 이 산화철을 직접 이지체크와 이지메탈이라는 회사가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. 이지의 사업 구조를 보시면 산화철이 가장 핵심입니다. 그리고 에너지 환경 산업이나 무역 사업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차세대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면서 R&D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산화철은 거의 뭐 전량을 그 포항제철, 포스코에서 의존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외 미래 먹거리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에너지 쪽 연료전지나 고체수소 저장 소재 같은 데 투자를 하면서 미래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.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. 자,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하드해 가지고 자동차 모터용 자석, 이게 이제 직접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회전을 하는 자석인데요. 이게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자석입니다. 그 중에 자석류가 제일 비싼 거죠. 그런데 이쪽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. 분기.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. 왜냐면 이거는 이제 중국의 그 히토류하고도 연결되는데, 기존에 고속 회전을 하는 전기 모터에는 히토류의 자석 소재를 사용해 왔습니다. 그게 이 고속 회전하는 데는 굉장히 그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쪽을 사용해 왔던 건데요.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워낙 중국이 히토류 갖고 장난질을 해야 되니까 이 가격이 불안정한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페라이트 코어, 그러니까 페라이트 자석을 모터에, 전기 모터에 사용하도록 뭐 연구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선언을 하면서 이 산화철에 대한 수요가 늘기 시작한 거죠.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, 이게 삼원계,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삼원계보다는 굉장히 싸면서도 또 하지만 성능은 좀 떨어지고, 하지만 굉장히 생산 가격이 굉장히 단가가 낮아서, 그리고 철 성분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전기차 대중화에 가까운 소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LFP 배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배터리가 되고 있고, 이 미국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일반 대중화된, 그러니까 전기차 대중화의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저가 이하의 전기차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그만큼 그래야 전기차의 원가의 40% 정도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지의 핵심 사업은 이 중탄산 나트륨과 AI, 그러니까 알루미늄 탈산제, 이쪽에서 한 70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죠. 전체 매출액의 분기 기준으로 50% 정도를 차지합니다. 이 알루미늄 탈산제 같은 경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 사업이죠. 그러다 보니 이쪽이 대부분 다 포항제철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한 50%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한 130억 정도로 안정적으로 매 분기마다 발생하고 있는데,
이 원가 쪽에서 작년 1분기보다는 원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올라갔죠.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영업 손실이 좀 커졌습니다. 이게 그 이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포항제철이라는 단일 제철소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업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자기만의 사업을 갖기 위해서 계속 R&D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, 이렇게 영업 손실이 커져버리면 그 실제로 1분기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하고 또 페라이트를 채용하고 이런 그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흘러내려 버린 겁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가 급등은 반드시 처음 움직였던 그 자리로 다시 주가를 돌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. 자, 최대주주 박지만 회장하고 일가 친척이 뭐 24.88%, 그래도 뭐 30%보다는 줄지만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치부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는 적대적 M&A를 하고 싶어도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, 포스코의 눈치가 보여서라도 함부로 적대적 M&A를 할 수도 없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산화철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. 이지의 2023년 1분기는 실적은 적자를 나타냈고, 하지만 이 페라이트 자석류가 사용되는 전기차 모터에도 채용되고, 즉 다른 그 부품보다 전기차 모터에 채용되는 이 페라이트 자석은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. 그만큼 고부가치 상품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지의 실적이 점점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 전기차 내에서 이 페라이트 자석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. 페라이트 자석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는 산화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지는 향후 실적이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길게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